족보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 있는 아버지 책이 중고시장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와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에 우리가 무릎, 허리, 어깨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다 세분화돼서 진료를 보고 있듯이 족부 족관절도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분과로서 굉장히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1년으로 추산을 하면 한 300만 보 정도를 1년에 걷는다고 하고요. 단위 면적당 우리 몸무게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항상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는 게 발이나 발목 관절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하는 이제 그런 관절이라고 볼 수 있죠. 발 모양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발을 발 앞쪽, 중간, 뒤쪽,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이렇게 해서 4군데로 나눠서 족부 정형외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 앞쪽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이제 바깥으로 휘는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의 관절염, 그리고 발가락이 갈퀴 모양으로 꺾이는 갈퀴족, 망치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가락 변형, 이제 발가락 앞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발가락 중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중족골 사이에 보통 많이들 오게 되고요. 뭐 초음파나 MRI 같은 걸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증상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뒤꿈치 통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족저근막염, 발바닥 쪽에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두꺼운 막 같은 조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반복적인 부하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경우를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게 되고 뭐 스트레칭이나 약 처방,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로 90%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족저근막염이고요. 발 뒤꿈치 쪽에 이제 통증으로는 아킬레스 부착 부위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염증이 잘 생기고 석회성 변화도 일어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적 치료로 잘 치료가 되니까는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뒤꿈치 뼈에 또 피로골절 같은 게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뇨라던가 신장이 안 좋아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많이 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적인 뒤꿈치 통증이 있으신데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또 이제 뼈에 금이 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쪽으로 넘어오시면 발목 인대 손상, 발목 관절염, 그다음에 발목 골절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뭐 발목 인대 손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라이스라고 하죠. 다리 올려놓고 얼음찜질하고 기부스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되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또 만성 불안정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대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잘 판단을 해드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 초기 관절염일 때 할 수 있는 치료, 그 다음에 말기 관절염일 때 할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작은 수술로 큰 수술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전문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발 건강을 조금 더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자기 발을 좀 자주 들여다보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점점 뭐 어디 굳은 살이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자주 들여다보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제 발에 혈액순환 같은 거를 좀 잘 체크해 보시라. 발이 아무래도 심장에서 제일 먼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가장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뭐 당뇨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뭐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뭐 좀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데, 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등 쪽에 혈관을 좀 만져보셔서 그 혈관이 잘 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감각 체크인데, 화장하는 붓 같은 거나 연필 지우개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발가락 같은 거 이제 끝에 이런 것들을 좀 살짝 만져보셔서 감각이 일정한지 체크해 보시면, 그게 이제 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뭐 발 쪽에 감각이 좀 떨어지든지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감각 체크 같은 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통증. 발을 이렇게 좀 주물러 보셔서 내가 어디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지,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힘줄이나 근육, 뭐 인대 이런 쪽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발에 있는 뭐 유연성이나 근력 같은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뭐 제일 하기 쉬운 거는 그냥 맨바닥에 수건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잘 체크해 보셔도 병원에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발 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진료를 준비하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쓴 편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외국에서 전공하셔서 우리나라의 족부를 좀 발전시키고 들여오신 1세대 족부 정형외과 전문이시고, 족부를 전공한 3명이 전담해서 보는 병원은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의료진이 많다 보면은 또 서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의논하고 해서 더 적절한 환자분께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안 나와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